효율성이 인원 감축이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인원 감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MS가 2024년 한 해 동안 10,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 AI, 뭐 홀렌즈, 엑스박스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1,000명, 아마존이 27,000명, 예, 그리고 메타가 10,000명 이상 했고, 메타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3,000명 했습니다. 5% 정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의 저크버그는 자기는 이게 효율성이 어쩔 수 없다라, 대세라고 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AI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회사가 나아지기 위한 결정이고, 요거는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오프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뭐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거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 평가에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이 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장기 전체적으로 보면 연준의 금리 변화에도 좀 변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원 확대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 둔화나 이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변동성에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주가 좀 강세가 될 것 같고, 이제 AI가 되면서 요 부분에 관한 이제 AI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재편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서 계속 이런 게 인원 감축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 효율성을 앞세워서 계속 인원 감축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근데 이제 이게 아이러니한 건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는 좀 이렇게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이렇게 감축을 할수록 주가는 상승하면서 효율성은 좀 도움이 되는, 시장에는 이게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계속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와서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런 그런 AI 효율성이 인원 감축에 인간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대비책으로 어제 이제 이런 쪽에 일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쪽 일을 하는 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정.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쪽 일을 종사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그쪽 쉽지 일을 않습니다.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쪽 일을 한다고 해서 뽑아주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빠른 인정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알리바바로 정해졌습니다. 네, AI 중국 파트너가. 네, 원래는 딥시크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랑 같이 하자고. 근데 이제 알리바바로 정한 이유는 딥시크가 사실은 이제 전자상거래 쪽을 원하고 싶었나 봐요. 중국에서 이제 AI 파트너가 원래는 오픈 AI랑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애플이 오픈 AI랑 같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오픈 AI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구 쪽은 오픈 AI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오픈 AI랑 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텐센트나 다른 쪽은 이제 이미 다른 쪽 하고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데, 딥시크가 계속 자기네랑 하자고 그랬었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나 이제 관계가 너무 망이 안 좋다 보니까 애플이 이거를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딥시크가 장기적으로는 오픈 AI의 어떤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고, 미국 정부에서 딥시크를 너무 견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파트너 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잡기가 좀 제가 너무 앞서갔나 보네. 예전에 이제 이렇게 약간 구도를 이상하게 잡았는데 이건 좀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이렇게 앞서갔던 느낌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경쟁 구도를 잘 잡다 보니까, 근데 그건 힘든 것 같고, 결국은 알리바바랑 손을 잡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랑 손을 잡고 수익을 내는 걸로 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 AI랑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나간 생각을 해서 두 지역에 같이 하고, 일단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자체적으로 AI는 개발하지 않는 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제 하는 방법으로 이제 택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매출을 좀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에 뭔가 강력한 상승 구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알리바바는 어떤 AI를 갖고 있느냐 하면 Q1 2.5라고 맥스라고 오픈 AI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라마나 오픈 AI 4.0보다는 자신들이 더 좋다고 합니다. 뭐 자신의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픈 AI 4.0이나 그 라마가 훨씬 낫다. 특히 저는 오픈 AI 4.0이 좋다. 제가 오픈 AI 말고 제가 그걸 써봤거든요. 그 뭐죠? 그 아니 구글을 써봤습니다. 구글을 써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쓰기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사용하니까 그 뭘 명령어를 넣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픈AI 편하잖아요. 사용자가 제미나이는 명령어를 너무 많이 넣어야 돼요. 생각보다 명령어를 많이 넣어야 돼요. 예,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픈AI가 쓰기 편합니다. 돈 주고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무료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예, 어렵고요. 역시 돈 주고 쓰는 게 편합니다. 역시 돈을 주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쓰는 건 다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손을 잡게 됐고 향후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